반갑습니다. 아마추어형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황진우입니다. 드디어 오늘 기초 시리즈 50탄이네요. 50개나 찍고 있네요. 많이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이제 또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줌인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설명할 때 줌아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강한 만큼 또 건망증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놨는데 보통 제가 영상을 틀어놓으면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비판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모든 프로들이나 모든 레슨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스윙에 관한 좋은 팁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뭐 맞고 뭐 안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팁은 알려주지만 여러분들한테 누구도 못 알려주는,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제일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아와 어는 다르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사람의 몸의 움직이는, 저는 진짜 사람을 많이 가르쳐 봐서, 말 한마디, 나는 분명히 똑바로 말했는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잘못 알아듣는다. 반대로 알아들으면은 정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면 잘못 알았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몸을 움직이는 데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잘못 알아듣고 연습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연습을 10분 했다. 그러면 그 10분 동안 자기의 습관이 쌓여요. 그래서 그 10분 연습한 걸 고치려면 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나마 1시간이면 나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고 잘못 알아듣고 그거를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해서 일주일 했다. 그럼 일주일만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그러면 7시간이라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면은 한 달도 아니에요. 한 3-4달은 고쳐야 돼요. 그만큼 사람은 어떤 동작을 가르쳐 줬을 때 그거를 연습을 하면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겨서, 차라리 안 배웠으면 모르겠지만 잘못된 동작을 배우면 그 잘못된 동작을 연습하는 시간의 10배로는 고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1시간을 연습했다. 그러면은 이 1시간을 고치는데 10시간 이상 해도 못 고칠 경우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고 따라하고, 이거 보고 따라하고, 이거 보고 따라하고, 그래서 모든 영상을 보고 다 좋게 따라하면야 내 스윙이 발전을 하지만, 이거 보고 1시간 따라하는데 안 되고, 이거 보고 1시간 따라하는데 안 되고, 또 이거 보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러면은 요 1시간이 안 되고, 요 1시간이 안 되고, 요 1시간이 안 되고, 3시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3가지의 안 좋은 습관이 3시간이 배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3개가 다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짬뽕이 됩니다. 중구난방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프로들은 자기가 가진 팁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하는 부분이,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저도 춤을 가르칠 때 한 10년 동안, 제가 춤을 한 2년 추고 나서 잘 춘다고 해서 초급 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춤을 12년 추고, 그때가 뭐 사람을 가르친 게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10년 동안 가르친 게, 나는 이렇게 하니까 프로랑 똑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스텝을 이렇게 밟으니까, 내가 이런 몸 움직임을 하니까 하세요. 그럼 내가 보여주고 설명하고 뒤에서 따라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뒤에서 따라하고. 근데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내 몸의 동작을 알아도 뒤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로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절대 프로의 스윙을 못 만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설명을 해도 결국엔 저 사람들은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고, 연습량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포커싱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사람들은 못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에. 근데 10년 뒤에
이게 어떤, 뭐,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어떤 계기로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닐까.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엉뚱하게 하니까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닐까. 내가 가르치는 방식을 한번 바꿔볼까. 그렇게 이제 바꾸다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때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올렸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이 이상한 동작을 할까를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하나를 가르쳐 줬을 때 저 사람들이 이런 동작, 잘못된 동작을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대체 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런 잘못된 동작을 할까? 아,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자꾸 되씹어보고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했으니까 저렇게 하니까 또 말을 고쳐보고, 또 잘못된 동작을 하면 또 내 말을 고쳐보고, 그냥 내가 틀린 거죠. 내 말을 자꾸 고치다 어느 순간에 고치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동작을 딱 학생이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내 몸을 쓰는 방법을 내가 직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알려주면 저 사람들 엉뚱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된 동작을 자꾸 말을 바꾸고 이상한 말을 지어내고 내 상상으로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움직임을 안 하는데 요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때부터 레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했지만 프로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그거잖아요. 그거 말고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꾸 말을 고쳐요. 그러면서 10년 뒤에 이제 10년 가르치다가 그걸 깨닫고 나서 1년, 2년, 5년 이렇게 또 쌓이면서 17년이 되면서 자꾸 이제 말을 고치다가 이제 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말을 이렇게 바꾸면 저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이제 직업병처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영상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데 뭐 10분짜리 6개만 봐도 1시간이잖아요. 그 6개 보고 잘못된 동작을 하는 것보다 제 거 1시간 보고 그냥 조금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좀 길어도 좀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개념을 가지고 뭔가 잘하고 싶으면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사람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터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저만의 좀 시크릿이에요. 레슨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놨냐면 공태현 프로님이 이제 레슨을 하는 게 저 이제 유튜버 박꿈남? 저는 뭐 유튜브를 다른 거는 잘 안 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유명한 유튜버겠죠. 박꿈남이 뭐 먹방하고 하겠죠. 그래서 스윙 알려주는 남자라고 해서 쇼츠예요. 쇼츠면 공태현 프로님이 여기서 그 말 하시더라고. 공태현 프로님 레슨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 완전 독학, 저처럼. 완전 독학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골프가 재밌어서 레슨 안 하고 저처럼 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프로가 되고 투어 선수도 되고 그랬나 봐요. 대단하죠, 그죠? 저도 어릴 때 만약에 골프를 했고 집안이 그렇게 좀 이제 골프를 할 정도로 넉넉하게 뭐 김하늘 프로님 보니까 1년에 5억 뜬다고 하니까 우리 집은 그런 집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했으면은 저도 프로가 됐을지도, 독학 골퍼로 프로가 됐을 수도 있는데, 공태훈 프로님은 아예 레슨 자체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좀 비슷합니다. 레슨 방식도 비슷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실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라는 것도 마냥 천재가 나타나서 1년 만에 골프를 막 우승하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어쨌든 재능이 뛰어나도 구력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잘 가르치는 거는 투어 선수들, 특히 프로들은 평생을 자기 혼자서만 잘하려고 골프를 쳤지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골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윙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투어를, 공태훈 프로님은 투어 계속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투어를 내려놓든 투어를 하면서 레슨을 하든
레슨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내가 기술을 익힐 때, 아,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지 라면서 연습을 하는 사람 프로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우승을 해야지, 나는 몇 타를 쳐가지고 빨리 투어 선수가 돼서 성공해야지, 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계기가, 어느 시기에, 자기가 잘하는 어느 시기에 이제 선생님으로 가는, 투어를 포기하고 선생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 말한, 저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10년 동안, 10년이란 기간은 내가 잘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못 가르친 기간이에요. 사람을 엉뚱하게 가르친. 왜냐? 아까 말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 하세요. 너네들이 틀렸으면 너네들 탓입니다. 나는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시간,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깨닫는 시간이 10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10년. 그래서 아마 공태현 프로님도 투어에만 전념, 다른 프로도 마찬가지고 투어에만 전념을 하다가 이제 레슨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똑같이 저랑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골프는 또 어떤 게 그러냐면 춤은 이제 정말 인치 단위예요. 센치 단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박관념, 저번에 골프 기초 시리즈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자세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해가지고 뭐 팔을 하나 올리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딱 틀어줘도 저는 그냥 바로 뭔가 거슬려요. 그 정도로 정말 인치 단위, 센치 단위 어떤 동작을 하고 학생들이 하고 있으면은 그 센치 단위로 계속 잡아주고 고쳐주고 그것만 또 한 십몇 년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강박관념이 심해서 그냥 어떤 정도냐면은 누군가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발 모양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보고 다녀요. 이상하게. 그냥 강박관념이 엄청 심해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잘 걷는, 멋있게 걷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딱 그냥 시선이 가요. 와, 저 사람 멋있네. 잘 걷네. 근데 어떤 사람 이상하게 걸으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려. 강박관념이 정말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근데 골프는 저희처럼 360도를 막 이렇게 추고 또 저처럼 강박관념이 있는 건 살사라는 춤 자체가 막 끼로 막 이렇게 추는 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살사, 저 제급의 이제 완전 탑댄서 프로들 중에 저만큼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자세히 강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전부 다 쳐요. 어떻게든 막 하고. 저 혼자만 그래요. 저 혼자만.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급인 형, 뭐 이런 사설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제가 뭐 경험담을, 저는 항상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요런 경험을 통해서 레슨을 하는 능력을 깨달았다. 뭐 그런 것들을 알면 좋으니까, 쟤랑 같이 뭐 어릴 때부터 같이 춤을 춘 형이 있거든요. 형도 우리나라의 탑댄서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 같이 이제 살고 같이 자고 매일 같이 8시간 같이 연습하고 형인데 맨날 싸웁니다. 왜냐면은 형은 탑댄서, 우리나라 탑댄서고 나도 탑댄서인데 내가 자꾸 지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이게 뭔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은 자꾸 그게 거슬려요. 왜냐면 나도 멋있게 추는 춤이 좋은데 형도 멋있게 추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멋있게 추면은 라이벌 의식이 있고 막 서로 더 열심히 하는데, 이 자세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가지고 형이 막 이상한 동작, 그러니까 형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막 빌로 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동작을 하고 그렇게 막 발레처럼 그렇게 추는 춤이 아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춤을 추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정말 발레처럼 추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면은 저희는 이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계속, 아침 10시까지 한 12시간을 계속 싸워요.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형 자세가 이렇다, 내가 프레임별로 보여주면서 제 그 컴퓨터 프레임 보여주듯이 이 자세가 한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뭐가 이상하냐, 발 한번 드는 거, 요렇게 드는 거 가지고 한 12시간을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싸우고, 그 정도로 제가 강박관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하면,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춤을 못 추겠다 이래요. 왜냐면 형은 내랑 싸울 때는 그게 왜 잘못됐냐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춤을 출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동작을 하나 하는데 뭐 이런 동작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요렇게 절대 안 들거든요. 이게 팔자가. 저는 요렇게 항상 듭니다. 요게 예쁘고 멋있어서. 근데 형은 요렇게 들면 내가 지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니 때문에 내가 춤을 못 추겠다 이러면서 형도 자세를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고마운 건 아는데 내가 맨날 잔소리 하니까 맨날 싸우기만 한데, 그래서 그 정도의 강박관념이 심한 상태에서 정말 자세도 많이 가르쳐보고 내 스스로도 자세도 많이 가르쳐보고 우리나라 같은 탑댄서 형도 맨날 자세를 가르쳐보고 그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서 저는 진짜 한 센치 단위의 틀어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정말 골프에서는 얻기 어려워요. 골프는 생각해 보세요. 골프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립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립으로 보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저는 뭐가 달라졌냐면 오른쪽 여기가 1cm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골프도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립이 단 1cm만 탁 틀어줘도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모습은 그립이 틀어지고 자기가 팔꿈치가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는데 여기서 요만큼 틀어지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춤은 그래도 도구를 안 들고 있고 사방으로 막 움직이니까 사방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각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이는데 골프는 도구를 들고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도구를 들고 휘두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런 것도 남들이 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 친구 굉장히 공을 잘 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불러서 저는 진짜 완전히 극한으로 완전히 제 스윙을 바꿀 정도로 바꿨는데 완전하게 자세나 공을 치는 걸 바꿨는데 제 친구한테 이제 내 바꿔서 이거 하면 전에 스윙이랑 뭐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가 달라졌는데 이래요. 달라진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골프는 춤이 아니니까 그냥 스윙을 하는 그 짧은 찰나에 한 0. 몇 초인 찰나에 그게 어떻게 다 보이고 그게 어떻게 고쳐졌는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남들의 습관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구를 들고 하는 운동.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레슨가겠죠. 그래서 오늘 비판이 아니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뭐 공태현 프로님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레슨 자기가 투어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레슨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레슨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닌 저처럼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거치면서 내가 잘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체 알아듣게 내 말을 고쳐야 되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레슨 경험. 그래서 이제 인트로가 엄청 길었죠. 이런 말들을 왜 하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오늘은 비판하고 뭐 레슨이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과도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경험이 더 쌓이면은 훨씬 더 레슨을 잘하겠다. 제 경험을 비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태현 프로님이 스윙을 알려줍니다. 스윙은 잘 보세요. 요거 보세요. 뭐 여기서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툭 던져요. 얘로 보셨어요? 하면서 얘로 한번 살짝 튕겨보세요. 살짝 튕겨보세요. 근데 스윙을 살짝 만들어. 스윙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처음에는 그냥 팔로 그냥 요렇게 퉁퉁 튀깁니다. 퉁. 뭔가 중심 이동도 이렇게 조금 하긴 하는데 중심 이동을 하체를 많이 들고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샤프트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샤프트만 퉁퉁 튕깁니다. 한번 그냥 샤프트만 턱 튕기죠. 뭐 하체 회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뭔가 하체 뭐 중심 이동 이런 것도 안 하고 팔말로만 툭 던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보여주고 나서 근데 스윙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전을 하면서 싹 중심 이동도 하면서 피니시도 잡고 한 손을 놓치면 피니시도 잡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꾼 다음에 얘 이제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중심 이동을 하면서 치죠. 오. 자, 그러면은 오. 이제 따라 합니다. 그립 끝. 그립 끝.
그럼 어떤 말을 하냐면, 자, 그립 민 거예요. 그립 끝. 그러면 그립을 민 거예요라 하면서 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제대로 하는지 이제 알려주면은 정확하게 할 건데, 이런 공태현 프로님이 또 감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학생이 많은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감각적으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설명을 많이 안 하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각자만의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감각적으로 해라고 해서 이 학생이 감각적으로 잘 하면은, 그러면 딱 보고 아 잘한다, 이 사람도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감각적으로 봉탱프렌이나 그렇게 똑같이 하겠죠. 근데 감각적으로 딱 하라고 했을 때 감각적으로 한 게 그게 틀렸으면은 그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수정을 안 한 채 오 좋다 괜찮다 그러다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잘못된 동작으로 자기가 프로가 좋다고 괜찮다라고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1시간, 2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잘못 알아들었고 잘못됐다라고 그거를 다른 프로에게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깨닫는데 이미 습관은 완전 배겨 있어. 그러면 그걸 고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못 고칩니다. 이미 습관이 다 배겨서. 그래서 레슨을 볼 때 정확하게 알아듣고 뭐가 틀렸고 뭐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 거예요. 많이 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정말 좀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왜냐면 공태현 프로님도 레슨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닌 자기 감각으로 자기 스스로 혼자서 만든 독학 골퍼니까. 그래서 저도 레슨할 때 10년 동안에는 내 감각을 그대로 학생한테 가르쳤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나중에 10년 뒤에라니까 아, 그 방식이 틀렸다라는 걸 깨달았고. 방금 그 운동만. 그래, 잘 보세요. 그립 끝을 잡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스윙 나오게 해보세요. 네. 공중에서. 그렇죠. 자, 그렇죠라는 하면은, 내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프로가, 그렇죠. 이러면은, 내가, 잘하고 있네? 만약에 틀렸어요. 라고 하면 바로 고쳐주겠지만,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오케이, 해보세요. 오케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이게 맞나 보네? 성차.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웃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이래? 좀 이 정도 다 되잖아. 이 정도는 다 되잖아. 엄청 쉽잖아요. 그냥 요거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샤프트 놓으면서 요거 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걸 왜 웃는지. 그래서 이제 공템포리는 뭐라 하냐면 그 다 되는 게 지금 스윙이에요. 그 다 되는 게 지금 스윙이라고. 이게 행동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의 역할이 뭐가 돼요? 자, 그러니까 공태현 프로님은 그냥 여기서 샤프트를 던져서 헤드만 돌아가서 이렇게 휘두르면 그냥 끝이다. 스윙이 끝이다.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 스윙을 구성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 뒤는 뭐다? 여기서. 전 이거 생각했죠. 아니야. 그래, 너무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거. 땀만 빼기 때문에 이거 생각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저랑 똑같아요. 저랑 스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딸내미를 보여줄 건데 그 딸내미 영상을 보면은 공태현 프로님의 스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렇게 거리를 많이 보내고 저런 스윙을 하는지.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끝난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고 공을 때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서 오른손으로 저 공을 헤드로 빵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꿈남 저분도 자기는 공을 싸대기를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오른손은 샤프트를 던지는 것밖에 없다. 놓아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피드를 잘 보세요. 쥐고서도 세게 때릴 수도 있지만 놓으면은 멀리 날아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낚시.
낚싯대는 그냥 던지면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던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헤드가 휘둘러지는 거는 왼손의 역할이다. 그래서 골프는 그냥 오른손은 놓고 왼손만 휘두르면은 이게 끝이다. 굉장히 좋은 레슨이에요. 좋은 레슨이에요. 저도 그렇게 치고 제가 딸내미한테 가르쳐 준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거기서 자, 요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은 당연히 그냥 봉태현 프로님이 뒤에서 말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또 박꿈남이 하는 걸 따라 듣고 열심히 그냥 요렇게 회전을 하면서 샤프트를 놓으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점점 배깁니다. 왜냐? 무의식적인 동작이 틀렸기 때문에, 완전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와 어는 다른 겁니다. 요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레슨을 어떻게 듣냐면, 잠깐만 말하면은, 자, 제가 뭘 한마디만 딱 할게요. Where is Apple Store? 잘 보세요. Where is Apple Store?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애플? 아이폰 가게 말하나? 그럼 아이폰 가게 저기 있어요. 그렇게 하겠죠. 애플, 아이폰, 뭐, 아이패드, 애플 매장. 그러면 영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왔는데, Where is Apple Store? 그러면은, 내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애플 스토어? 그러면 애플, 애플 판매점 말하는 거네? 그러면, 저쪽에 있어요. 가리겠죠. 근데, 외국인은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사과 파는데 어디 있어? 얘를 물어본 거야. 애플, 사과 판매점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애플, 아이폰 저쪽에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사과 가게는 저기 있는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절로 가서 사과를 막 찾겠죠. 이씨 여기 없네. 저 새끼 잘못 가르쳤네 이러겠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레슨을 잘 알아들으면 좋지만 레슨을 잘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길을 가서 더 개고생을 합니다. 더 개고생을. 그 개고생이 뭐냐? 잘 보세요. 네, 여기서. 자,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료밴드 인아웃에도 요걸로 있는데 인아웃 밴드 사람들 제발 잘 보세요. 인아웃 밴드 이미 올려놨어요. 이거를. 자, 잘 보세요라고 하면서 자, 샤프트를 올립니다. 요 영상을 보세요. 잘 안 보이긴 하겠죠. 뭐 그렇게 이제 프로젝터에 해놨고 빛도 강하기 때문에 프레임별로 봅니다. 프레임별로. 자, 손목을 어느 쪽으로 풀어요? 백스윙을 하고 손목을 공 쪽으로 풀어요?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풀어요. 오른쪽으로. 이게 뭐예요? 캐스팅이죠. 여러분들은 절대 금기하는 캐스팅을 해요. 오른쪽으로 샤프트를 던집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손목이 풀려요. 그러면은 이게 샤프트가 이렇게 휘둘러져요. 다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샤프트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던질 때 잘 보세요. 이미 내 손바닥은 어디 쪽으로 힘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올려도 여러분들의 손바닥은 항상 공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이쪽으로. 자, 이 공탱 프레임이 손바닥을 올렸을 때 어느 쪽으로 향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기시하는 캐스팅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캐스팅 방향으로 툭 놓습니다. 그리고 반동을 주는 거는 잘 보세요. 자기는 팔로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동을 살짝 주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서 샤프트를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뭔가 순간 반동을 탁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해요. 백스윙을 하고 지면 발력, 공을 치기 위해서 샤프트를 던지기 위해서 지면 발력을 이렇게 해야 되네. 공을 쳐야 되니까, 세게 쳐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걸 툭 던져봐요. 그러면은 툭 던지면 그냥 팔로만 이렇게 돼요. 그리고 툭 던지죠. 약간 몸을 써봐요. 그러면 저절로 반동이 됩니다. 절로 던지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박금남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공태현 프로님은 보였어요? 얘로 공태현 프로님은 헤드로 사과 가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플 사과 가게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사과 가게의 위치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졸로 튕구죠. 완전히 손가락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저는 춤을 출 때 요렇게만 합니다.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도 해요. 그러니까 손을 떨리는 원리도 알아요. 손이 왜 떨리는지.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잡고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탁 던지면 오른쪽 손가락이 막 떨리죠. 그냥 툭 넣으면 이렇게 팍 떨립니다. 근데 공 쪽으로 던져봐요. 절대 안 떨려요, 이게. 왜냐? 이것도 제 기초 시리즈랑 똑같습니다. 제 기초 시리즈 그 전편 보면 피아노로 설명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든다라고 이렇게 했죠. 눌리는 게 아니고 악력을 쥐는 게 아니고 편다. 오른쪽으로 던지려면 손가락을 펴야 던져요. 그래서 손가락을 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손가락 피면서 힘을 꽉 줘봐요. 그러면 뭔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피면은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피자마자 힘이 풀려요. 강하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가락을 펴면 그러면은 손가락을 그립을 잡았으니까 손가락을 편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손이 바락 떨립니다. 근데 같이 오른쪽으로 던져도 이게 악력을 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 던져져요. 이게 뭔가 탁 걸리고 안 던져집니다. 그걸 억지로 또 빼야 돼요. 그럼 손가락도 안 굳어지고 힘이 이렇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초 시리즈에 말한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고 48탄 최근에 말한 피아노의 손가락을 편다. 이걸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박군남이 하면은 자 저걸 보고 한번 살짝 튕겨보세요. 근데 스윙을 살짝 자 이제 스윙을 만든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팔로만 툭툭 던지다가 스윙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스윙을 만들면 공태현 프로님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면서 하체 이동을 하고 뭔가 벽을 만들면서 그냥 살짝 이렇게 피니시 하죠. 그러면 이제 스윙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 화면에 그렇게 보이니까 가면서 이렇게 스윙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샤프트를 튕구면서 저공을 맞추면서 스윙을 만들면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잘 찍고 있나? 잘 보세요. 그럼 보세요. 이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절대 안 보이던 게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바르르 떨립니다. 촤 이렇게 공을 촤 이렇게 그러면 던진다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던진다라는 거고 쥐는 걸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팍 떨리죠.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모릅니다. 자, 그립 이런 거예요? 그립을 어떻게 해요? 그립을 잡고 가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일단은 오른쪽으로 던지는 게 약간 보이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따라 하려고 해요. 요거를 그립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방향 자체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살짝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래요. 헤드는 왼쪽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닌 오른쪽으로 던져야 돼요. 요것만 딱 가르쳐줘도 반은 맞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금 그 행동만 따라해보세요. 그 행동만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행동을 따라하면 방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그 행동을 따라오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던지면서 손가락을 딱 펴는 동작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저 행동을 따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박곰남처럼 눈앞에 공을 두고 그럼 따라하네? 그러면 따라한다라는 게 빈스윙을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앞에 목표를 두고, 아, 따라하네? 그럼 바로 이제 또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놔요. 공을 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림 끝을 잡아요? 네? 그리고 표현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놓는다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절대 공태현 프로님이 아까 제가 말한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숨 보세요. 나오게. 끝을 잡아요? 네, 여기서 공태현 프로님의 여기서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손 있죠? 그립을 잡고 순간적으로 이쪽 그립이 빠! 이거 돼 있죠? 빠! 빠! 쥐는 게 아니잖아요. 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박범남이 그립을 쥐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립을 쥐는 게 아니고 펴는 거예요. 쥐면 안 되고 그립을 펴면서 샤프트를 던져야 돼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왜냐? 아까 말했죠. 감각으로 설명을 해서 감각으로 알아들으면은 그 정도 이제 그런 디테일한 걸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 감각으로 말해서 어떤 달인이 감각으로 말해서 그 감각을 제대로 알아듣고 또 그 감각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한 10,000명 중에도 아닙니다. 한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그 정도의 천재급이에요. 천재가 천재를 만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천재인가요? 여러분들은 범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감각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틀린 거를, 모든 걸 다. 그래서 살짝 밀어서 스윙 나오게 해보세요. 네, 공중에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살짝 밀어라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틀린 거. 살짝 밀어라라고 하면은 분명히 공태현 프로님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보내는데 박꿈남이 보면은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여기로 들어오면서 공 쪽으로 보내거든요. 이거 틀렸죠. 그리고 아까 공태현 프로님은 손을 펴니까 파르르 이렇게 떨려요. 힘이 다 빠집니다. 근데 뭔가 던지려고 하는데 그냥 세게 안 던지고 살살 던졌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립을 쥐어요. 그리고 쥐면서 놓으면은 다시 손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손이 모였죠. 여기서 던질 때 쥐어봐요. 그러면 손이 아까 공태현처럼 바르르 안 떨리고 쥐는 게 펼쳐졌다가 다시 이렇게 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쥐는 거랑 펼치는 거랑 이게 그냥 비슷한 거 아니면 이 정도는 뭐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급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이 쥐는 거랑 펼치는 거랑. 쥐는 거랑 펼치는 거랑 그냥 뭐 예를 들고 한번 잠깐 저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게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요거 하면 되겠다. 잘 보세요. 쥐는 여러분들은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쥐는 힘을 생각을 해요. 쥐고 뭐 이렇게 공을 잡고 강하게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동작으로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저걸 쥐는 힘으로 생각을 하고 잘 보세요. 쥐는 힘이랑 펴는 힘이 어떻게 다르나. 여러분들은 딱밤 때리기를 요렇게 때리는 거예요. 쥐는 힘으로. 요렇게. 쥐는 힘으로 딱밤을 요렇게 때리는 거예요. 딱밤은 뭐예요? 펼치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 펼치는 힘이 세요? 쥐는 힘이 세요? 물론 딱밤을 요렇게 때리기도 하지만 요렇게 때린다는 가정하에 나는 딱밤을 요렇게 때리는데 상대방을 요렇게 때린다. 그럼 누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쥐는 힘과 펴는 힘. 그 정도 완전하게 극과 다른 딱밤을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쥐는 힘으로 30년을 계속 딱밤을 이렇게 계속 연습했어. 그리고 이렇게 통통 튕기는 딱밤을 10일 연습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 30년을 연습한 사람과
요렇게 10일 연습한 사람 누가 더 딱밤을 잘 때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평생 못하는 사람과 단 10일을 연습해도 잘하는 사람으로 나뉠 정도의 그런 차이의 레슨에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인 동작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비판은 아니에요. 과도기예요. 과도기. 저도 10년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10년 전에는 제가 잘 가르쳤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못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공태현 프로님도 이제 경험이 계속 쌓이겠죠. 저는 사람을 가르친 게 뭐 한 15년, 충만 15년, 골프도 지금 뭐 한 6, 7년, 뭐 서핑도 요새 뭐 가르치고 테니스도 뭐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을 가르친 것만 해도 정말 수천 명을 뭐 한 25년 넘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근데 경험이 쌓인다고 또 이런 걸 다 알아내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 쌓여도 나는 감각만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요렇게 해. 아니면 또 머릿속에 든 교과서 이론, 힙턴해, 무조건 힙턴해. 그래서 경험 플러스 사람을 가르치는 건 경험 플러스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된 동작으로 내가 배운다. 요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가르치는데. 근데 골프가 그게 더 어려운 이유 자체가 골프는 춤도 마찬가지지만 골프는 그런 프라이드가 너무 높아요. 프로라는 프라이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라는 상상조차 못해요. 왜냐? 나는 프로인데. 프로가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선생의 직업의 프라이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못된 가르침을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 아마추어가 못하는 거는 너네들 탓이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프로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마추어들은 절대 프로들 스윙을 못 만든다라고 하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프라이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의 레슨의 실수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죠. 저는 항상 레슨을 번역을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영상이 길었죠. 그럼 나눠야겠다. 알겠죠? 요 빠입니다.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그 클릭할 때부터 하니까 요건 이제 자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박국남은 처음 잘 보여요. 공태현 프로님은 요것만 하나 할게요. 잘 보세요. 요 레슨만 하나 볼게요. 요 레슨만. 마지막으로 공태현 프로님이 아까 했던 이미지, 아까 했던 이미지로 공태현 프로님이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자, 공태현 프로님이 다른 레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했던 말, 오른쪽으로 던지면서 그립은 쥐는 게 아니고 편다. 그러니까 방향이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왼쪽으로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 레슨 할 때 골프 스윙을 뭐라고 하냐면 골프 스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냥 백스윙을 하고 이쪽으로 낚시질을 하세요. 근데 낚시질을 하는데 손을 놓으면 헤드가 절로 튀어가죠. 그죠? 근데 손이 걸려 있으면 절로 던지면 일로 옵니다. 이게 골프 스윙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태현 프로님도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다음 탄 보면은 딸내미가 스윙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개념을 알고 나서 이 레슨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딱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한 두 가지, 정말 오른쪽으로 이렇게 샤프트를 던지고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피아노로 말한 그립은 쥐는 게 아니고 펼치는 거다.
이거를 말한 사람이 지구상에 저는 골프 레슨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립은 쥔다. 지구는 네모나다. 이 정도 급인 거거든요. 그립은 쥔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종류의 정말 세뇌가 돼 있는 그런 종류는 말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어른은 공경해야 된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당했으니까. 근데 어른 중에 살인범 공경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당하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정말 그립은 쥔다. 당연히 쥐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지. 그립을 편다. 완전 반대. 근데 당연히 골프 선수들도 그립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립은 쥔다라고 얘기하지. 당연히 쥐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는 네모나타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희 춤은 쥐는 게 아니고 저희는 펼치는 거거든요. 손가락도 이렇게 쫙. 특히 레이디 스타일이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치거든요. 그냥 펼치는 것들. 저는 레이디 스타일도 제가 여자들 가르쳐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쥐는 게 올라가면서 쫙 펼쳐서 우리 꽃선이라고 해요.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쥘 때 하는 행동과 펼칠 때 하는 행동이 완전히 그게 다르다. 꽃선을 하는데 쥔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남자들은 멋있게 포즈 잡을 딱 이렇게 해요. 쥡니다. 멋있게 딱 이렇게 각 잡을 때. 근데 여자들은 예쁘게 할 때는 쫙 이렇게 펴요. 그러니까 이 쥐는 것과 펼치는 게 얼마나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사람의 구조도 다르고 쥘 때는 잘 보세요. 사람이 쥘 때는 이쪽 안쪽에 근육을 씁니다. 펼칠 때는 바깥에 전완근을 써요.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춤에 있어서는 다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모든 움직임을 다 다르게 하니까 어디 부위를 쓰고 어디 부위를 쓰고 어떻게 쓰고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사람을 많이 가르쳐봐서 그렇던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지만 골프에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펼치고 오른쪽으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레슨을 잠깐 보세요. 상체 빨리 머리도 나가고 팔 어깨 나가고 상체 빨리 들고 회전 빨리 되고 그게 전부 다 샷의 포커싱이 이쪽으로 된단 말이에요. 샷의 포커싱이 이쪽으로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샷의 포커싱이 이쪽으로 된다. 타겟이 왼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공 서자마자 그냥 타겟이 저기 있으니까 저로 치잖아요. 포커싱이 이쪽으로 되는데 공이 그냥 타겟을 여러분들은 타겟으로 공 친다 소리예요. 우측에서 뭘 해? 우측에서 뭘 해라. 해라 이게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지. 왜냐? 여러분도 공 절로 날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템프로는 아까 뭐 했어요? 그냥 공템프로님 이게 무의식적인 습관이에요. 그냥 샤프트 튕기면 여기로 튕깁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딸내미도 마찬가지고 공템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타겟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스윙이 잘 되면은 공은 알아서 날아가고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커싱이 다 왼쪽에 쏠려 있고 오른쪽으로 던져라고 해도 이 던지는 게 던지는 척 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친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던지면 되는데 낙치를 졸라 하면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머리 잡아두고 치세요. 뭐 남겨놓고 치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왼쪽을 포커싱을 하는데 우측 감각을 자, 잘 보세요. 여기서도 진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나도 옛날에 또 이 정도로 했는지 옛날 춤춘 지는 진짜 옛날이니까 옛날부터 이런 감각이 발달했는지 어떻게 발달이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방금 한 잠깐 탁 지나간 순간에 여러분들이 뭘 여기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게 진짜 저만의 영업 비밀이고 뭐 돈 주고 원래 그냥 유료 밴드나 아니면 개인 레슨에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공짜로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세요. 그러면 뭔가 왼쪽을 포커싱을 하는데 왼쪽을 포커싱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왼쪽을 포커싱을 하는데 자 우측 자
왼쪽을 눈 잘 보세요. 왼쪽을 포커싱을 하는데 여기서 우측 감각을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보통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카메라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왼쪽을 포커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봤다가 그 다음에 우측 감각이잖아요. 감각. 그럼 우측 감각을 사용하는 데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보면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태현 프로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오른쪽 째려보고 있죠. 지금 오른쪽 저 째려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공을 오른쪽 이쪽으로 째려보고 친단 소리예요. 감각을 되게 많이 살리려면 우측 감각을 되게 많이 살리죠. 그러면 뭔가 왼쪽을 포커싱을 하는데 우측 감각 어디 째려봐요? 오른쪽 째려보죠. 그리고 요렇게 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딸내미랑 하는 건 다음 편에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공태현 프로님이 뭐를 시키냐면 자, 그 박꿈남 말고 곽범 씨도 레슨을 했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 또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걸 하냐면 약간 멈춘다는 의미로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브레이크 딱 거는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걸면서 딱 치는데 이게 뭔가 자기 이제 그게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레슨과 뭐 공태현 프로님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쳐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멈춘다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다 고쳐지면 그냥 레슨이 끝나는데 멈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몸이 가면서 앞으로 딸려가니까 공태현 프로님 하나를 주문합니다. 더. 오케이.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추지 못해서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서 몸이 지나가고 끌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태현 프로님이 뭐를 요구를 하냐면 지나갔잖아. 완수 지나가. 멈춰. 자, 근데 못 멈추고 또 지나갔죠. 멈춰야 딱 멈추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탁 멈추면 되는데 또 훅 끌려갔죠. 거기서 이제 뭘 주문하냐면 자, 지금 멈추는데 몸이 여기 갔어. 몸이 갔다 했잖아요. 그냥 치고 나를 볼래. 자, 요거. 나를 봐볼래. 자, 치고 나를 볼래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곽범님이 치면서 멈춰. 저쪽을 보려고 하죠. 나를 봐. 자기를 보라고. 멈추고 자기를 봐. 오른쪽으로 보라 이거죠. 자기 오른쪽 여기. 드로우가 났어. 이쁜 드로우. 이쁜 드로우가 났다. 저건 드로우 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쁜 드로우가 났다 하죠. 그렇게 된다고? 네. 치고 나를 봐. 치고 나를 봐. 자, 그렇지라고 하죠. 그럼 어떠냐고 지금. 자, 근데 공이 들어오거나 하고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어요. 한 50%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저는 어디 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마음의 눈으로 봐. 자, 그래서 저도 똑같은 레슨이에요. 제가 제 유료밴드 이제 밑에 이제 유료밴드 뭐 가입하실 분은 뭐 카톡으로 뭐 보내주세요 하는 유료밴드 있죠. 그 유료밴드에 한 3, 4년 전에 올린 것 같아요. 뭐 최근도 아니고. 자, 안 까먹고 줌아웃 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도 아니고 요거는 최근 영상이죠. 한 3, 4년 전에 유료밴드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자, 인아웃 밴드인가 아니면 힘 빼고 멀리 보내요인가. 자, 뭐 하냐. 자, 치면서 오른쪽 벽 보세요. 요거 했어요. 요거 유료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스윙 이론이 똑같아요. 저나 공태현 프로님이나 제 딸내미나 다음 편에 제 딸내미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 테니. 근데 저기서도 요구를 하는 게 이거는 치고 나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치고 브레이크 멈추면서 보세요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공을 일단 왼쪽으로 치면서 멈추면서 고개만 이렇게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몸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아까 정말 공태현 프로님이 시범을 보인 것처럼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그립을 쥐는 게 아니고 그립을 쥐면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립을 펼치면서 헤드를 저쪽으로 던져서 원심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언제 봐야 되느냐? 백스윙을 하고 그립을 펼 때 오른쪽을 보면 돼요. 브레이크를 걸고 치면서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몸이 끌려 나갑니다. 처음부터예요. 그립을 펴는 그 순간부터, 내가 공을 보고 있더라도 그립을 펴는 그 순간부터 오른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립을 쥐는 게 아니고 펼치고 헤드를 공 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우측으로 던집니다. 절로 던져요, 진짜 실제로. 잘 보세요. 그리고 펴는 순간에 봅니다. 하나, 둘. 제가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보고 있죠. 공 잘 날아갑니다. 공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알아요. 나는 스윙 궤도를 아니까, 어디 맞는지도 아니까. 요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걸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걸 똑같이 하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걸 안 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런 거 보고 이제 따라 한다. 그러면은 이 공을 맞추면서, 세게 맞추면서, 샤프트도 던지면서, 공 쪽으로 던지면서, 저쪽으로 봐야지 이러면서 목이 뻐근해가지고 다음날 담 생기고, 아, 이거 못하겠다. 다른 거 봐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슨이란 게 참, 이게, 사람을 이게 가르친다는 게, 저도 10년이 걸렸어요. 저도 10년.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내 말이 틀렸구나. 내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저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 알아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을 고쳐보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그거를 자꾸 변화를 시키는 내 레슨을, 내 레슨을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걸 그걸 깨닫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라이드 같은 거 없어요. 아까 말한 프라이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마음은 못 가지는데, 저는 항상 제가 몸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치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춤의 탑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항상 제 몸치라고 하고 다닙니다. 골프도 몸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라이드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뭔가 선생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고 뭐 10년 동안 약간 그렇긴 했죠. 그래도 나는 프로였으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다 같은 이제, 나도 원래 몸치였는데, 아, 이 사람들도 몸치였고 나도 몸치였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내가 선생이고 이걸 가르친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뭐 이제 춤출 때도 이제 그걸 지나고 나서는 학생들이랑 막 가족끼리 놀면서 막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래서 진짜 가족 같거든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골프를 가르칠 때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 치니까, 내 이론이 맞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 배우러 온 사람이 스윙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나 저렇게 가르치면 되나, 이거 안 통하네, 또 말을 바꿔볼까, 원래 이렇게 커리큘럼을 하면 대부분 통하는데 이분은 안 통하네, 그럼 저는 레슨할 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내가 말을 바꾸고 어떻게 말을 바꿔야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그거를 제가 2시간을 동안 계속 생각하다가 딱 얻어 걸려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제가 말을 바꿔서 딱 좋은 샷을 딱 하면은 자신이 몸으로 이제 깨닫거든요. 한 번도 듣도 못한 소리를 자꾸, 저는 레슨하는 동안에, 보통 레슨하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 레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만의 커리큘럼, 자기만의 생각을 자꾸, 그게 틀렸으면 자꾸 그것만 주입하고 그것만 하라고, 그걸로 맞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틀렸으면 그것만 지적하고 하잖아요. 저는 레슨할 때 뭐 하고 있냐면 2시간 동안 저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시켰는데, 이게 되네. 그러면 바로 그 커리큘럼을 따라락 하면 이제 없고. 된다, 이게 안 되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안 통하나? 그러면 다른 걸 또 시켜봐요. 또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싹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다른 걸 시켜봐요. 그럼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레슨을 하고 말하는 도중에도,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고칠까? 내가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나? 대체 어떤 기술, 나도 모르는 내 말에 저 사람이 알아듣게 나도 모르는 걸 막 창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을 잡아요. 1시간은 그거 생각하다 끝나면 아무것도 못 얻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시간 개념이 없어요. 원래 저는 개인 레슨 하면 2시간을 해요. 2시간에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를, 저는 돈의 개념이 없고
배우는 학생이 느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왔는데 1시간 만에도 바로 끝나는, 한 10분 만에도 바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 커리큘럼에 맞으면 10분 만에 바로 끝납니다. 레슨 끝났어요. 그래. 그리고 또 뭐 계속 가르쳐 주겠네. 농담 삼아 레슨 끝났어요. 막 그 사람도 우와 이러면서 한 분도 왔는데 2시간 동안 진짜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10가지 100가지를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계속 합니다. 3, 4시간 계속 해요. 이 사람이 정말 한 번이라도 잘 맞을 때까지 계속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계속 바꿉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를 딱 건져서 얻어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가 되느냐? 그때 제 레슨 스킬이 느는 거예요. 커리큘럼대로 이게 가르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못 고치는, 아무도 못 고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프로들은 아무도, 전 세계에 있는 아무도 못 고치는 사람을 내가 가진 상상력을 다 이렇게 내서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걸려서 겨우 고쳤다. 그러면 그 고치는 방법이 나만의 정말 영업 비밀 시크릿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저 사람을 늘려줬다는 기분도 있지만 내가 또 새로운 레슨 스킬이 올랐구나. 그런 발견한 그런 쾌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레슨 스킬을 길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레슨을 자꾸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말이 길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고 여러분들 공태현 프로님 이제 요 과법 아니면은 뭐 박꿈남 하는 그 스윙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공태현 프로님이 하는 방법 독학이잖아요. 저도 독학이고 그리고 제 딸내미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 딸내미를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딸내미가 스윙하는 거랑 공태현 프로님이 스윙하는 거랑 정말 똑같습니다. 그 스윙을 제가 딸내미한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더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레슨을 볼 때 무작정 따라 하면은 아까 말한 10분 따라 하면은 1시간을 고쳐야 돼. 개고생을 하고 1시간을 하면은 10시간을 개고생을 해야 되고 일주일을 하면은 석 달을 개고생을 해야 하고 어떤 레슨을 보고 잘못 따라하고 1년 하면은 그거 고치는데 한 5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따라 할 때 잘못된 습관이 드는 거 아닌지를 정말 개고생을 하기 싫으면 있는 힘껏 모든 생각을 다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레슨을 뜯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슨을 보는 방법, 레슨을 하는 방법, 제 경험담 이런 걸 다 말해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음 편에는 공태현 프로님과 제 딸내미가 어떻게 그렇게 공을 쉽게 치냐, 멀리 보내냐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상을 짧게 찍으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상을 짧게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거의 한 20년 넘는 그 경험담이 그게 다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영상이 길었지만 다음에는 또 이제 연습 방법이나 이런 걸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